이번 8화에서는 유독 슬펐던 장면이 많았는데요. 어머니, 엄마라는 치트키와 표남경 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님 덕분에 더욱이 눈시울을 붉혔던 화인 것 같습니다. 8화의 복선과 예고편으로 9화 예상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심박수의 방향. 오주영과 구승원의 여행 가방이 차에 실리는 모습을 이영과 도원이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끼리 잘 지내고 있어. 싸우지 말고. 오주영은 웃으며 당부했고 이영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짐을 들던 손을 잠시 멈추고 이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내려앉은 그녀의 옆모습이 유독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안에 단둘이 남은 첫날 밤. 이영은 라면을 끓이며 도원에게 묻습니다. 혹시 매운 거 잘 드세요? 아, 뭐 괜찮아. 그럼 아주 맵게 끓일게요. 저 혼자 먹으면 너무 심심해서.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며 도원은 이영의 반쯤 젖은 머리카락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머리카락 끝에 반사되며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드는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스마트워치에서 심박수 급상승 알람이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 당황한 도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먼저 방에 좀 일이 있어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이영은 무심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고 웃는 것만 같아 도원은 엉겁결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뒤돌아 방으로 향하는 그의 귓불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타킨턴은 남경과 마주쳤습니다. 선배 교수님한테 말했어요. 그 환자 약 처방 가능하다고. 남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퇴원하고 나니까 더 공허하네요. 뭐라도 해야 덜 생각나나 봐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던 병원. 평온함이 이상하리만치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듯 갑자기 산부인과 수술 스케줄이 엉켰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전공의들 간 협업이 필요해졌고 이영은 마취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우 선생님, 혹시 오늘 스케줄 비세요? 잠시 침묵하던 동우가 말했습니다. 비긴 한데요. 이제 수술방 열어주는 건 그만하려 했는데. 선생님, 그건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거랑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한동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대신 끝나고 커피는 사주세요. 수술실. 마취를 끝낸 동우가 나가고 남은 이영과 도원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구 선생님, 오늘따라 좀 멋있네요. 갑자기 왜 그래? 어제 라면 드시는 거 보고 왠지 사람이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도원은 당황한 나머지 손에 쥐고 있던 수술용 거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정적 속에서 도원은 거실에서 나는 물소리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이영이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도원을 보았습니다. 물 드실래요? 아니, 그냥 목이 말라서 나온 건데 그냥 들어갈게. 이영은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돌아서자 부엌 불을 끄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튿날 아침 병원에는 큰 혼란이 닥쳤습니다. 소아과에서 온 신생아 환자가 급성호흡 곤란으로 응급 이송되었고 마취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가 동시에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타긴턴은 자신이 뭔가 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또다시 교수의 관심은 이영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 선생, 이제는 시작해도 되지 않겠어? 내가 리딩해봐. 이영은 잠깐 숨을 고르고 찬찬히 환자의 상태를 정리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매끄럽게. 그 모습을 본 도원은 이영이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위축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도원은 말없이 이영에게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수고 많았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또 매운 걸로 해드릴까요? 아니, 오늘은 순한 맛으로 부탁해. 이영은 웃었습니다. 이번엔 도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아주 작고 조용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도원은 혼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조용히 컵을 꺼내는 그의 손에 다시 한번 스마트워치 알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 급상승. 그는 고개를 들고 거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무슨 표정도 짓지 못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이 자신을 진심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선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일이 맡고 있던 환자가 갑작스런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술 중 선배 의사가 도착하지 않아 제일은 직접 개복 수술을 해야 했고 손이 떨리는 가운데 결국 구도원이 도착해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후 제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정말 자신 있었는데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다음에 어떻게 되갚느냐예요. 도원의 말은 담백했지만 깊었습니다. 오후 병원 옥상. 햇빛 아래 이영과 도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구 선생님. 응?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스마트워치가 또 진동했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그 알람을 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둘게. 심장이 뛴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니까. 이영은 말없이 도원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아주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도원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원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오이영 선생. 네? 혹시 다음 주 주말 나랑 영화 보러 가실래? 이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고 그 웃음은 그 어떤 말보다 확실했습니다. 또 다른 핑크빛 기류? 타키오는 휴게실에 들어서며 자판기 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내려오는 동안 그는 핸드폰으로 뭔가 검색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렸습니다. 이건 너무 무식한 질문이겠지. 산부인과 임신 20주 이후 진통제 투여 기준이라니. 바로 그때 뒷문이 열리고 표남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타이트하게 묶은 머리를 한 손으로 살짝 풀어내며 그를 흘깃 봤습니다. 무슨 기준이요? 타키오는 당황해하다가 핸드폰을 얼른 뒤로 감췄습니다. 아, 그냥 제가 맡은 환자 중에 경련성 복통이 있어서요. 교수님한테 바로 물어보기 전에 좀 알아보려고요. 그거 무식한 질문 아니에요. 대부분 그걸 모르고 그냥 진통제부터 넣더라. 타키오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선배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표남경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며 말했습니다. 타키온 선생은요, 부족한 걸 아는 게 장점이에요. 그걸 감추려고 안 해서 같이 일하기 편하죠. 타키오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방금 들은 건 칭찬이 맞을까? 표남경은 그를 향해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가 다 내려왔다는 소리와 함께. 커피 혼자 마시기엔 아깝죠. 같이 내려가요. 분만실에 슬슬 다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타키오는 그녀를 따라 나서며 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남경이 방금 전 그를 칭찬하면서 건네준 미소는 늘 차갑기만 하던 그녀의 인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게실 천장 조명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 기온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살짝. 어두운 병원 복도.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로 또다시 수술 스케줄이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카메라는 어느 한 병실 앞에 멈춥니다. 탁인턴이 그 앞에서 선체로 뭔가를 읽고 있습니다. 그는 중얼입니다. 왜 하필 이 병실이야? 그리고 카메라가 서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위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빈 침대와 창밖을 바라보는 그림자 하나. 누구인지 왜 거기 있는지는 다음 화에서 밝혀집니다. 여기까지 9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